1996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합니다. 당시 CDMA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첨단 기술로 TDMA와 함께 2세대 이동통신 방식의 하나였죠. 기존에 사용되던 TDMA 방식은 하나의 중계기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CDMA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며 접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 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밀 보호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90년대 들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한 당시 휴대전화는 말이 이동통신이지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과 전화가 안 되는 이른바 먹통 상태가 빈번한 걸 빗대서 벽돌폰이라고도 불렸죠. 툭 하면 끊어지고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신나서 내던지는 고기까지 생기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싸게 하면 가만히 있자, 우리가 집집마다 전화를 놔줄 수 있는 나라,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달아주는 그런 나라가 됐다면 우리 이동전화도 현재 이러한 나쁜 소위 서비스 품질 가지고는 이건 서울에 그저 몇백만이나 쓰는 거지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소위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런 현실에서 도입된 것이 CDMA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로선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모험이었지만 덕분에 한국이 세계 무선 이동통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죠. 정보화의 고속도로가 결국은 통신이 되겠습니다. 이 통신이 유선 쪽을 담당하는 쪽, 이동 쪽을 담당하는 쪽, 이런 형태로 볼 때 이동 쪽에서 CDMA가 이동 쪽의 고속도로를 담당함으로써 정부와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세상에서 만난 남녀가 현실에서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인데요. 영화가 인기를 끌며 온라인 채팅이 남녀 만남의 새로운 창구가 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교류와 그 속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90년대 후반 인터넷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통신사들은 호황을 맞지만 통신 속도는 여전히 문제가 됐습니다. 전화와 고속 인터넷을 동시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정부는 당시 정보통신부의 수장이었던 배순훈 전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요. 저 생각엔 제가 그 전에 텔레비전 회사의 사장을 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피드여야 되겠다. IMF 때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다가 ADSL 기술이면 어떨까? 마침내 1998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표준으로 ADSL이 채택됩니다. 초고속 통신망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시골에서도 서울 강남의 유명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유명 관광지의 낭만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됐죠. 한국이 초고속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폰 지금 변하는 시대에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프라 때문인데요. 그 인프라를 갖다가 우리가 남보다 먼저 앞설 수 있는 데는 정부가 바로 선도조했던 그 정부의 IT 통신에 관한, 정보통신에 관한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뛰어난 데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지난 2004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내놓은 분석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 전 세계의 흥미로운 실험실이다. 이 말은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이 잘 구축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한국이 새로운 서비스와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더해져서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The market got a boost from Google's announcement that it plans to buy Motorola Mobility for $12.5 billion in cash. 지난해 8월 세계 IT 업계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쏟아냈는데요. 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IT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은 역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고, 한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의 IT 인재의 거의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에도 이 문제는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를 위한 IT 인재를 앞으로 배출한 하나의 산실이 되자.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에 큰 기여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을 키우겠다는 거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966년 개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전자계산실이 그 창구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시 초대 전산실장으로 발탁된 인물은 하버드에서 2년 만에 학위를 받고 한국 최고의 과학자로 활약하던 34세의 성기수 박사였습니다. 우선 컴퓨터가 뭐라 하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쓰기 쉽고 또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는 거, 이걸 알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죠. 또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또 급선무였죠. 미국 유학을 통해 일찌감치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감한 성기수 박사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희망자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게 공개 강좌를 열어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교육시켰습니다. 당시 교육 방식은 놀랍게도 지금보다 철저한 실무 중심이었죠. 예, OJT라는 거는 이제 on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실무를 시키면 실무를 하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실습하면서 배운다 하는 말의 뜻이죠. 교육 기간은 얼마 안 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OJT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서 그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공개 강좌에도 OJT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실무 경험을 많이 쌓아서 석 달만 해도 웬만한 일은 혼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양성을 했죠. 이를 계기로 대학에선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키스트 전자계산실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배출된 인력은 무려 2만여 명. 이들이 바로 한국의 전산화를 이끌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은 공공기관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화요금 고지서를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초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깨끗하게 인쇄된 고지서가 가정에 배달되자 사람들은 무척 신기해했다는군요. 88 올림픽은 한국의 전산화 수준을 시험할 기회였는데요. 당시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전산망에 놀랐었죠. UN 선정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바로 한국입니다. 웬만한 업무는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한 우리나라의 전산망 시스템은 세계에서 또 다른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요. 전자정부야말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공 분야에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초고속 망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로 우리가 많은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거두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컴퓨터 화면에 한글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가장 먼저 발달한 소프트웨어가 워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989년 첫 선을 보인 아레아 한글은 등장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까지 나와 있던 워드 프로세서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이제 모든 PC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A사, B사, C사에서 만든 컴퓨터에서 다 구동 가능한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래서 히트를 치게 된 거였고요. 아레아 한글은 한국 IT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국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인 한글과 컴퓨터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법 복제 때문이었습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며 연속 히트를 친 아레아 한글의 1990년대 중후반 당시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었죠. 그러나 제값을 주지 않고 복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1998년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한글 프로그램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금난에 빠진 한글과 컴퓨터에 투자를 제의했고 한글과 컴퓨터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국산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인 아레아 한글을 지키기 위해 정품을 사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국민적 성원에 힘입은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 프로그램을 지켜내게 됩니다. 예, 한컴 파동은 국민들에도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의 자존심이라는 소프트웨어마저도 팔려 나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해 가지고 당시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분야를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